보고서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미 영상에 올라갔겠지만은 은행들이 한 번 더 최대 실적들을 써냈습니다. 자, 그래서 KB부터 보시면 일단 분기 배당 500원, 그리고 3분기까지 균등 배당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자사주나 소각에 대해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4월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연간 NIM 순이자 마진이 10bp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성이 됐고요. 만약에 FOMC에서 발표했듯이 0.5포인트를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다면 이제 한국도 5월이나 6월쯤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미리 선반영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은행 기준 NIM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5%나 개선이 됐고요. 비이자 이익이 9,150억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자회사 실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트레이딩 수익 부진에도 불구하고 IB 수수료 수익이 1,42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증권의 순이익도 1,143억 원으로 양호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역대 최저치에 기록함에 따라서 손해보험의 실적이 상당히 호조였다. 그리고 은행 특수채권 회수 관련 거액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590억이 있었고, 캐피탈 충당금 산출 방식 고도화 관련 대선 충당금 환입도 230억이 반영돼서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65,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67,000, 여기 72,000원인데, 분기 최대 실적이었고, 핵심만 본다면 전분기 대비 3% 그리고 10%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판관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하면서 낮은 비용 부담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고, 아까 나왔듯이 자동차 손해율 하락에 따라서 KB 손해보험에도 실적 호조가 되었고, 또 증권, 카드 이익 규모와 감소해서 또 유가증권의 관련 손익부진으로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단 조금 나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당금 환입 효과도 소멸이 되고 있고, 경상적 대손 부담 확대가 예상이 되나 올해 연간 은행 이익 증가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74,000원,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75,000원.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8만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가를 처음에 잡았을 때 좀 세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은데 8만원, 7만5천원, 7만4천원, 여긴 7만2천원, 여기 6만5천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 72,000원, 74,000원, 75,000원. 사실 8만원은 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고, 74,000원, 72,000원 이 정도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저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한 7만원? 네, 한 7만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좋지만 이미 그 시기를 좀 놓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신한주주 한번 보시면, 자, 주주 환원율이 30% 조기 달성 노력을 위해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 것을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끔 추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 배당은 400원으로서 KB보다 100원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각각 1.8%, 13.4%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여기도 마찬가지 달성을 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실적 호조와 그다음에 NIM 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난 4분기 대비 6pp 올랐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IB 수익이 957억 원으로 우수했고요. 트레이딩 수익도 양호를 했고, 여기는 생명도 변액 보증 증비금 240억 반영했음을 불구하고 1,520억 달성을 했습니다. 자, 캐피탈도 조달 비용 증가에도 이자 그리고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해서 분기 최초로 100억 원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원, 여기는 48,000원, 여기도 48,000원, 여기는 51,000원, 여기 56,000원. 내용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네, 주가만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56,000원 너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고, 51,000원, 48,000원, 48,000원을 줄이죠. 5만원하고. 사실 여기도 한 5만원 정도로 잡는 게 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자 이익 및 비이자 이익 모두 호조를 거뒀다. 네, 그래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MINM이 7bp 상승했다. 제일 많이 상승했죠. 네, 그래서 자회사 실적이 모두 좋고요. 비이자 이익도 호조고, 카드 이용 실적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카드사 이익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리고 MG 손해보험 보수적 손실 처리로 320억 충당금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0억을 달성을 하면서 좀 안정적 수치를 달성을 했고, 다만 너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도 18,5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또 분기 수수료 이익이
규모가 최초로 4천억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으로 거뒀다. 이것이 향후 2분기가 되더라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주가는 너무 높다. 네, 여기는 18,00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은행 자회사 여기 나왔죠. 제가 이제 그 뉴스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뭐 배당을 늘린다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비은행 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내주겠다. 그 이후에 뭐 배당을 하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19,000원. 여기 너무 높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네, 여기 보시면 MG손해보험과 롯데카드 예, 인수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요. 오히려 증권사나 VC를 등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고 그룹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계열사를 1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또 22,000원 너무 높아요. 22,000원 그럼 22,000원 제외하고 19,000원 18,000원 18,500원 18,000원이고 최초에 했었던 게 이게 18,000원인가요? 18,000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8,000원 18,000원 그래도 뭐 2분기 오른다고 19,000원? 뭐 이 정도? 근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업사이드가 많이 크진 않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한번 보시면 23일에 1,500억 자사주를 거의 처음으로 소각 결의를 했고요. 내년 정관을 변경을 해서 분기 배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내년 정관입니다. 자, 동사의 이제 배당은 3,350원이기 때문에 이걸 4로 나누면 분기로 친다고 하면은 800원 넘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오래 팔로우를 좀 하면서 주가가 어쨌든 간에 무너지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상당히 이번 연도 기준으로 쭉 모아가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계속 하향으로 갈 때마다 매수를 해서 내년에 분기 배당과 뭐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 더 하게 되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분기 배당을 결정된다고 하면 또 레벨업을 한번 하겠죠, 주가가. 저는 그 부분에서 좋다고 봅니다. 자,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실적 호조, 그 다음에 NIM 개선이었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순이자 마진에 대한 BP는 3bp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자 이익이 2.02조로 이제 견조한 실적을 거뒀고 연체 이자가 회수가 되면서 예, 크게 기저 효과가 발동을 했고 비이자 이익에도 우려가 있었지만은 IB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BK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이익을 기록을 했으면서 캐피탈 쪽도 괜찮고 또 외환매매 이익, 그다음에 파생 관련 이익 이런 것도 이렇게 좋고 시장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매 평가이익이 양호하였고 환율 상승에 따른 비화폐성 환차손 이쪽도 315억 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위에서 얘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BI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은행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BK는 이제 브로커. 네, 우리가 이제 건너서 사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브로커에 대한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3,000원 잡아놨고, 여기 58,000원 잡아놨고, 여기 61,000원 잡아놨습니다. 좀 크죠, 여기는? 62,000원 잡아놨고, 여기 65,500원 잡아놨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다 유지잖아요. 그럼 전에 잡아놨었던 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상향한 건 아니죠. 유지하는 쪽이었고 여기도 유지. 네, 그래서 하나만 좀 보자면 하나금융은 투자 같은 경우 5천억의 증자를 결정을 했고 또 약 5.8조 원의 자기 자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이 늘어났고 분기 1조 원을 상회하는 경상이익 체력과 적극적인 자본 활용 전략과 신임 경영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네, 그래서 그나마 다른 은행주들 중에서는 하나금융 지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뭐 이번 연도는 아니겠지만은 내년에 본다면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차트를 보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레벨이 한 번 정도 뚝 떨어질 때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끝났대, 인플레이션 끝났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금융지주들 다 떨어질 거거든요. 저라면 그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얼마나 날아갈지 누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같이 갈 수도 있기는 해요. 얼만큼 가는지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승할 때 사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 그 하락 지점을 보고 내년에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 이미 KB금융지주 KB금융 그다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분기 배당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을 안 한다고 했고 하나금융은 이미 내년에 할 거라고 시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깰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은행주주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에도 봤듯이 한 번 더 보면 네,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 쭉 팔로우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전 주가였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떨어진 이후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하기 조금 그렇고, 여기 고점을 넘어간다면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7만 원 정도만 아까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이제 변함은 없고, 나머지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자사주도 뭐 정리한다고 했지 뭐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한다고 해도 뭐 신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여기도 사실 재무제품 볼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고, 결국엔 모멘텀을 쫓아서 이제 주가를 쫓아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기준이 되는 것은 없어 보여요.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지금은 뭐랄까요, 이렇게 패턴적으로 갈 수 있게끔 뭐 잡아주는 기준점은 없고, 오히려 이제 5년, 10년짜리를 본다고 한다면, 10년 좀 너무한가요? 5년만 보더라도 여기가 최고점,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조금만 다가가면 95,000원 합산 95,000원이니까 나누면 한 48,000원 정도가 가운데 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48,000원에서 지금 6만원까지 12,000원이 떴기 때문에 사실 20% 이상이 올라가서 지금 사는 건 사실 너무 오바다. 물론 좋아질 거 압니다. 2분기에 좋아질 거 알고 3분기 때부터 또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죠. 빅스텝을 2번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라온 만큼 너무 선반영이 너무 세게 잘 잡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렇죠? 저라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신앙 지주를 한번 가본다면,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어제까지는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도 높은 위치,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도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하나의 위안거리라고 한다면 코로나 전주가보다는 밑에 있다. 코로나 전주가보다 밑에 있다. 그래서 신한 지주는 한 번 정도만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랬을 때 여기도 5년 정도나 본다고 한다면 5년에 이제 55,500원, 21,850원이기 때문에 대충 뭐 한 76,000원, 8,000원 뭐 잡으면 35,000원 정도가 가운데 가격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 이때가 35,000원일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35,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올라간 거니까 여기도 거의 한 30%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제 느낌에는 여기도 약간은 고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저라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37,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쯤이면 사볼만 하겠다. 왜냐면 여기서 뭐 차트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찍고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찍고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거. 네, 차트를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이럴 때는 좀 봐야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의료금융지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네. 좋아진다 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규 상장 2019년도에 상장했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볼 건 없고, 그래도 하나의 희망점은 여기는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걷고 쭉 올라온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 위에 이게 주식이 몇 개 없어요. 여기 지금 물량이 있는 거, 패널 팔려고 해놓은 물량이 있을 뿐 여기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때만 맞고 호재만 있으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우리은행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M&A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신한금융지주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조금 네, 다른 애들보다 약간 KB랑 비슷하긴 하지만, 네, 여기도 요거보다는 위로 좀 올라가 있어서 여기도 지금은 좀 오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5년 정도로 본다면 여기 자체도 지금 너무 높죠. 네, 거의 다 왔어요, 정고점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히려 쭉 몇 년 흘러가는 걸 보시고, 몇 년까지는 아니죠, 오래 흘러가는 걸 보시고 연말에 가면 갈수록 아까 저희가 봤듯이 6만원에 한 7만원이니까 35,000원 예, 선까지 좀 따라 내려가면서 매수를 좀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내년에 분기배당 실시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또 연말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에 이제 매수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댓글 올리신 분을 찾아봤는데 SK증권 맞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전주라서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있죠? 매출액도 되게 높은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저는 아마 이걸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여기 7,730원, 예, 4천억대는 같은 규모이고, 네, 그래서 주가 뭐 흐름 보면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래서 높은 거 아니니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위를 보시면은 오히려 네, SK증권보다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좋고요. 그다음에 유한타증권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번에. 네,
보시면 이제 그분도 뭐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거래 대금이 그나마 살아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좀 더 높죠. 아까는 4천억대였는데 7천억대.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 네,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간 상태.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상태이고, 뭐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국면은 없어 보이고, 네, 여기가 오히려 여기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위 이런 거 보시면은, 네, 괜찮죠? 네, 2조가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3천억, 1,500억. 아까 이베스 증권은, 네, 뭐 그렇게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매출에서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2조니까 5천억, 뭐 영업이익은 1,000억, 당기순이익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네, 뭐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베스 투자증권은 훨씬 더 괜찮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거래량이 좀 없어가지고 뭐 차트적으로 지금 뭐 뭘 먹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M&A를 적용하게 되면 그 회사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베스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SK증권은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이제 유한타 증권을 보면 유한타 증권 시총이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거기다 부채비 이런까지 보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뭐 ROE나 이런 게 조금 좋긴 한 것 같은데, ROE나 이런 건 좋긴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못잡게 좋거든요. 저는 EBS 투자증권 추천드립니다. EBS 투자증권 추천드리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상황도 나쁘지는 않고, 네, 5년으로 봤었을 때, 네, 최고점 뭐 이렇게 찍고 팍 내려왔네요. 네, 10년으로 보고 3,000원 지금 뭐 100배 올라온 거긴 한데, 뭐 M&A를 통해서 올라간다면 뭐 거의 한 급등 정도 쏠 수 있으니까, 뭐 올해 안에 뭐 하지 않을까요? 올해 안에 현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베스 투자증권이 낫다라고, 예,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